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번 김대용 원장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번에 어제죠. 이태원에서 그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이 이제 150명에서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요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제 또래, 저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가 많이 어린데,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10대, 20대 초반이거든요. 10대에서 20대 이제 초반이 많은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자식벌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그 할로윈 놀러 갔다가 너무 끔찍해요. 그게 이제 해밀턴 호텔 그쪽 옆에 이제 그 경사진 골목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압사당한 거예요. 발에 밟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축제나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때 항상 염두해야 되는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처 방법에 대한 행동 수칙 요령이고, 요거는 이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이제 개발 중인 거 있잖아요. 저희 컨설팅사에서.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일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잖아요. 원래 본업적이.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가 이제 만든 강연이나 강의의 내용들은 항상 시그니처를 넣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 성명을 넣잖아요. 프로그램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루터 컴뱃 시스템 채널에서 기존의 칼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대처 훈련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액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전통 도검류 전술 입장에서 분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강의 내용들은 저만의 시그니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칼리 특정 유파에서 거기서 배운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도검류 전문가로서 스파링 중심의 검도를 20년 정도 수련하고 그 다음에는 택견을 오래 했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칼리 지도자나 이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제 노하우를 제가 만든 시그니처에 녹여서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고 유관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매너에 어긋나요. 저는 제가 이게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가르친 각 분야별 이제 공안직 전문가 분들에게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출처를 밝혀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특정 크라브마가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특정 칼리나 이런 쪽에서 무술 지도자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는 내용을 보고는 마치 자기가 원래 알던 내용인 것처럼 그대로 자기식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그니처가 이제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안에 넣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바탕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을 마치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출처도 안 밝히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은 채널에서 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이제 인용하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래 논문을 적을 때도 다른 논문의 내용들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용 출처를 안 밝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얼마든지 인용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컴뱃 시스템의 이제 김대용 원장이, 루터쌤이 이제 가르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나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우리 연구 모임이나 수련 또는 우리 협회에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다 하면서 인용하시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출처도 안 밝히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매우 무리하고, 제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지금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한 건데, 이게 이제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법적인 분쟁으로 소송을 할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동안 이거를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 개발에 참여하거나 개발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조의하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저작권 개념이 너무 낮은데, 제가 칼리에서 지금 가르칠 때 제가 기존의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던 유파 거를 안 가르치고 제가 굳이 그걸 다 재조합을 해서 테너텍 형태로 중심으로 계속 기술 체계를 만든 걸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그걸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쪽 소속이 아니라도. 어쨌든 제가 이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거고 다 이수했던 것들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건 도의적으로 그거는 매너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테너텍을 재구축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도검주 전문가로서 스파링 중심의 훈련 형체로 다 재조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료 멤버십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술의 특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팔다리가 4개고 예? 머리 하나고 똑같은 구조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결국 그 핵심 요체나 기술은 형태가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재조합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하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가 특징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매너 있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용하시는 거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출처만 좀 밝혀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 내용도 사실은 제가 이제 범죄학 채널이나 아니면 원래 본업적 채널에 올려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한테 도움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범죄나 재난에 대한 위기 인식 또는 자각 또는 인지가 중요해요. 위기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계속 불안한 상태에 너무 안 좋은 상태만을 예측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거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그 차단하는 형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사람이 너무 빽빽하게 몰리면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또는 그러한 신호를 그냥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할로윈이고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기분 좋은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 신호를 내가 스스로 자각이 되는 걸 그냥 신호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근데 그 신호에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영상 보면 외국인 한 명이 벽 쪽을 타고 올라가서 입간판 쪽으로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분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신호를 그 스스로 그냥 잘 수용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신호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안전불감증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존에 호신술이나 셀프 디펜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행동 요때 이렇게 하라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일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 훈련이에요.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면 주짓수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킥복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도 그렇고 내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수를 예측해 가지고 상대방이 언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하에서 내가 그것을 카운터를 한다든지 헤쳐나가는 그 스파링 훈련 체계를 통해서 항상 이 육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 보면 되게 전략적인 사고와 동시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진짜 제 교육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이키도처럼 스파링으로 구현하기 힘든 무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해야 된다고. 조합을 스파링 중심의 무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스파링 중심의 무술인 대한검도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칼리라는 무술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합상.
그리고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칼리라는 무술을 스파링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어 나가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을 수련한 사람이 칼리라는 무술을 해버리면 이거는 독이 돼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무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위기 인식에 대한 신호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도 무기술, 검도나 대한검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펜싱을 하신 분들이 예측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검도나 펜싱은 그 원심력 때문에 끝에 가속도가 인체가 낼 수 없는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싸움이에요. 예측싸움. 보고 피하고 보고 카운터 내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도에서는 어떻게 중단세에서 세미타메라고 용어를 내리기가 좀 그런데, 이제 수를 어떻게 이제 푸더크나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인 정보를 보고는 원가를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건지를 예측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펜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 훈련을 할 때 맨손 이제 스파링 중심의 종합 격투기라든지 뭐 주짓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쪽이 훨씬 더 이쪽을 훈련하기에는 좋아요, 이게. 예. 이게 너무 좋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훈련하기에는 이게 좋다고요. 예. 칼리도 이제 이렇게 이러한 쪽에 스파링 경험치가 많은 분이 이 칼리라는 걸 스파링 중심으로 잘 구현한 분이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있다면 그쪽도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술 중심의 스파링,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에서 5번 이상 하고 한 3, 4명씩 풀 스파링 형태로 계속 한 40년, 50년씩 그걸 먼저 경험한 스승의 지도 아래서 수련할 때 전제 조건이 그거죠. 그 외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냥 제자들 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는 이 훈련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느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데, 초기 때는 인파가 막 인파가 몰리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몸을 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외국인처럼 거기서 공간을 벗어나는 게 좋으니까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벽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기엔 불가능하면 전봇대를 활용해서, 전봇대나 그 다음에 담벼락을 활용해 가지고 사면 중에 2면이나 3면까지, 4면이 트여 있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압사당해요. 그래서 전봇대는 일단은 2면 정도는 체크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데 전봇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봇대와 벽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갈 때까지. 급한 마음에 빨리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야지 하면 압사당한다고요. 주짓수라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암크랭크예요. 이거 이제 제가 하다가 위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빼려고 하니까 관장님이 옆에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거 빨리 빼시면 안 됩니다. 빼다가 걸려버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빼는 게 아니라 그 팔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 몸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 팔이 걸리는 각도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사람이 밀집대가 있을 때 내가 밀집대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통로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버리면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렸을 때 요 안에 사각지대로 빨리 들어가 버려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초기 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아예 벗어나 버리면 공간상 너무 좋고, 그게 안 되면 전봇대나 담벼락을 활용해서 옆에 내가 2면이나 3면 정도를 보호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이게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담벼락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혹시나 위험하고 다치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중앙에 놓고 담벼락처럼 몸을 완전히 웅크려 버려야 돼요. 초기 때.
자, 중기 때는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고 뒤에서는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서 내려와요. 자, 그때는 이거를 지금 옆에 사람과 내가 같이 본능적으로 옆에 사람을 같이 잡아버리거든요. 잡아버리면 이게 그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같이 넘어져 버려요. 도미노처럼.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웅크려가지고 몸을 보호해서 내가 주변 사람과 도미노처럼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게끔 가야 되고, 흐름을 거슬리려고 하면 안 돼요. 밀치고 들어오는 그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내가 떠밀려 가듯이 돌멩이처럼. 이걸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 무슨 액션 드라마 리뷰하면서 사방으로 적이 포위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루트를 발견한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있죠, 이렇게 공 피용 올리면은 팅팅팅팅 맞고 내려오는 것처럼 부딪히면서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압박에 들어올 때 그 흐름을 최소한 흘리면서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탕 오면 핑핑핑핑 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강물에 뭐 나뭇잎이 떠내려갈 때 물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내가 부딪히지만 그 루트에서 흘려서 내려오듯이, 대신에 옆에를 잡으면 안 돼요. 옆에를 잡으면 도미노처럼 같이 넘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떠밀면서 대신에 넘어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이제 중기 때. 근데 말기 때 그냥 넘어져 버렸어. 그럼 이때는 지금 답이 없는 노답이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중요 장기를 보호하면서 몸을 완전히 웅크려야 돼요. 우리 주짓수 할 때처럼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사람이 당황하면요, 나를 알려고 싶거든. 넘어졌으니까 나 여기 있어요, 밟지 마세요 이러면서 몸을 열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밟히는 거예요. 인체가 우리가 분산이 안 되고요, 발끝에 80kg, 70kg가 그냥 실려버리면서 여기저기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전기하면서 심정지로 다 사망한 거란 말이에요. 알리려고 해봐야 못 알려요. 나 여기 있다고 알리려고 해봐야. 그때는 완전히 몸을 그 있잖아요, 공벌레인가? 그 콩벌레처럼 완전히 말아서 내 중요 장기를 보호하면서 웅크려야 돼요. 그리고 이 열린 쪽이 위로 가면 이 틈 사이로 발이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등을 하늘로 해서 몸을 완전히 웅크려 버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말기 때는. 노답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를 품속에 놓고 내가 완전히 병력하라면서 웅크려야 돼요. 예. 그러면 웅크리면 바위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위를 밟은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체간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은 여기저기 다 밟혀지지만 밟은 사람이 안 넘어지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돌멩이처럼 웅크려 버리면 밟기가 힘들기 때문에 밟아도 미끌리니까 체중이 다 안 실려요. 이게 압사당할 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넘어지자마자 당황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 여기 있다고 과음만 질러요. 그러면 과음 지르면서 체력은 빠지고 호흡은 곤란이 오고 밟히고 여기저기 체중이 실리면서 밟히면서 이 참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렸을 때는 내가 소리치면서 나를 구조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때는 호흡을 최대한 아끼시면서 초, 중, 기, 말기 때 행동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움직여 가셔야 돼요. 됐죠? 네. 그 외에도 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은 사람이 자기 위험 상황에 대한 그 감각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예를 들면 할로윈이면 할로윈 축제 즐기러 가는 거니까 그걸 애써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어제 저는 이제 부산인데 제 집사람이 가자고 한 거예요. 부산에서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은 퍼레이드가 이런 공간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제 딸아이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차를 몰고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택시도 분명히 안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다음에 안 갔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불만이 많죠. 예. 이제 감기가 워낙 심한지만 그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사는 게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 훈련이나 제일 좋은 거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안타깝고 그 유가족 분들은 너무 그리고 거기 놀러 간 거를 비판하지 마세요. 놀러 가도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노마스크잖아요. 야외에서 노마스크 있는 거고 정책이. 그리고 그때는 즐기러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사실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이제 뭐 중앙부처 쪽에서 유관기관에 미리 지침을 내려서 인파가 몰리니까 작년에는 이게 일방 통행으로 지정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더 일이 커졌는데 작년이 아니고 저번에는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시스템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요거를 이제 좀 미리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뭐 할로윈 말고도 여러분이 축제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요걸 좀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